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약속을 좀 드렸죠. 뭐냐면은 현재 글로벌 신용 경색의 가장 큰 진앙지가 될 개연성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메릴 린치 글로벌 펀드맨 서베이 자료 갖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조금 간단히 리마인드를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 가장 이제 향후 시스템 리스크의 어떤 출발점으로 미국과 유럽의 어떤 상업용 부동산을 가장 크게 위험하게 본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중국의 현재 부동산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씀 좀 드렸죠.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특히나 이제 이렇게 최근에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 시스템 신용 위기의 어떤 진앙지로 상업용 부동산을 주목하기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3월 달에 발생한 실리콘밸리 은행을 필두로 한 지방은행의 어떤 구제금융 사태로 된 이후부터 이렇게 갑자기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더 많이 불거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지방은행 이슈와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어떻게 또 결부가 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신문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어떤 기사 내용을 볼 거냐면은 첫 번째는 국내에 제가 오늘 링크를 했는데 지금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리스크가 덮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사 링크를 한번 봤는데요.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미래에셋, 이지스 자산운용의 대출 및 투자, 그래서 홍콩과 독일 빌딩 대규모 손실 위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부실 위험이 해외발 악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 이게 단순하게 홍콩과 독일 부동산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한번 보죠. 이게 미국 이슈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2, 3년, 몇 년 동안에 국내 증권사가 미국 부동산을 관련해 자산을 하면서 많은 이제 부동산을 했는데, 그러면 홍콩과 유럽만의 이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큰 문제가 많습니다. 단지 이제 국내 기사화가 안 되었을 뿐이지,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 메이저 증권사에서 미국 관련된 부동산을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그러니까 상품을 많이 권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번 볼게요. 미국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계속 부도가 나고 있는데, 한번 좀 간단히 여기 정리해 볼게요. 그 내용을. 브룩스필드라고 세계적인 부동산 회사입니다. 브룩스필드가 최근에 558 밀리언 달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억, 100억, 1000억. 그러니까 한 8천억 정도 되네요. 한 7천억 정도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는 가장 큰 쇼핑몰에 한 8천억 정도의 페이먼트를 중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대출을 못 갚겠다고 했어요. 그죠? 어떤 물건?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큰 쇼핑몰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브룩스필드라는 세계적인 회사인데 지금 대출을 상환을 못하겠다고 일단 손들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 파크호텔. 파크호텔, 우리가 파크하얏트 있잖아요. 가장 상위 티어 있는 호텔인데, 지금 파크호텔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샌프란시스코네요. 샌프란시스코 호텔 두 개가 지금 그 상업용 모기지 론 관련해서 이거는 거의 한 1조 정도 되는 거네요. 1조 정도를 지금 갚는 거를 중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요거는 볼티모어 다운타운에 있는 30층짜리 오피스동인데, 이게 현재 25년 그 빌딩 가격 대비해서 65%를 할인해서 팔았대요. 거의 이거는 그냥 매각을 한 거죠. Just sold. 63%를 할인해서 팔았대요. 그만큼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좀 심각하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CMBC라는 거는 커머셜.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모기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관련해서 delinquency rate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부도 나기 전에 연체를 먼저 하잖아요. 그죠? 연체율이 CNBC의 대출에 관련된 연체율이 1년 전만 해도 1.7이었는데 이번 6월 달에 6.5까지 올랐대요. 즉 미국 상업용 부동산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 이제 주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펀드를 하셨다면은 현재 상황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이 힘들어졌을까요? 원인.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한번 좀 제가 해외 자료 정리한 한번 볼게요. 자, CRE라고 하는 거는 Commercial Real Estate,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인데 상업용 대출 금리가 대출이 굉장히 상업용 대출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어떤 거냐면은 지금 최근 지난 한 16개월,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연준이 물가를 잡고 경제 브레이크를 이렇게 쫙 올렸잖아요. 그죠? 정책금리를 쫙 올렸습니다. 뭐 이건 딱 미국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죠. 전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 정책금리를 계속 쭉 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책금리를 쭉 올라가면 거기 연동하는 대출금리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웠던 건 첫 번째는 이렇게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를 너무 쪼이다 보니까 대출금리가 같이 어려워졌다. 그런 대출 스탠다드 어려웠다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좀 전에 아까 실리콘밸리 은행 얘기했잖아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지난 3월 달에 실리콘밸리가 몇몇 이제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또 어떤 거죠? 우리가 유럽으로 건너갔잖아요. 크레딧 스위스.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크레딧 스위스도 디폴트가 났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 특히 미국 중소은행들이 이렇게 부도가 난 이후에 어떻게? 대출 기준이 속된 말로 더 쫀쫀해졌습니다. 더 대출 기준이 더 강화됐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 새마을금고나 국내 새마을금고 이슈도 있지만은 미국도 이제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부가 구제금융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떡하죠?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했던 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타이트하게 관리하라고 요구가 들어가잖아요.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타이트하게 관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기존에 이런 지방은행에서 대출 받던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 기준이 더 강화가 되잖아요. 대출 기준이 더 강화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맞물리고 즉 일단 전체적인 금리가 정책금리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금리 같이 올라가는 거에다가 특히나 금년 3월 달에 지방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구제금융 받으면서 더 대출을 강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맞물리면서 여기 있어요. 여기 combination 2. 여기에 맞물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을 더 하락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연준 정책금리입니다. 지금 5.25잖아요. 과거의 예를 보면은 이렇게 정책금리를 많이 올리면 요거는 다 경기 침체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리면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에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금리 올리는데 지금 5점인데 이번 달에 25bp 올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5.5가 돼요. 그럼 언제 레벨? 2000년 초반 이후에 가장 큰 레벨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속 부동산 조달 코스트는 쉽게 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언제적 이후에 가장 높다? 2000년 초반 이후에 가장 높은 레벨이다. 그리고 지방은행이 어려운데 왜 상업용 부동산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지 이제 그 답 드릴게요. 이 차트 보십시오. 골드만삭 차트거든요. 재밌는 헤드라인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중소형 은행들이 미국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80%를 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다수 누구가 대출해 줬냐면은 지방은행이 대출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방은행이 어려워졌다면서요. 그러면 지방은행이 어려워졌는데 그럼 거기서 기존 대출 쓰고 있던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질 거잖아요. 근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무려 한 70~80%가 지방은행을 거래했다는 거예요. 좀 더 볼게요. 그럼 대형은행하고는 어떤지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가 요 라인이 지방은행, 지난 한 7년간 지방은행 라인이고요. 요거는 대형은행 라인이에요. 대형은행인데 요쪽 보시죠. 그게 뭐냐면은 상업용 부동산 취급 규모입니다. 그런데 대형은행은 지난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 거의 익스포저 비중이 별로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이 크게 증가를 안 했는데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 7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속 취급 규모가 이렇게 늘었고, 그죠? 이렇게 늘었고, 그리고 전체
전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지방은행이 차지하는 비용 요 그레이선입니다. 이쪽 보셔야 돼요. 요때만 해도 한 55%밖에 안 되던 게 무려 지금 70%를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영문 자료가 돼 있는데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미국 CRE, 그러니까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절대 다수를 점유를 하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좀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상업용 부동산의 절대 다수 대출을 하고 있는 중소은행이 최근에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서 대출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상대로 그 대출을 뭐 연장을 받거나 좀 조달했던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최근 주식시장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상업용, 그러니까 미국 중소은행들이 여건이 개선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생각과 좀 달라요. 최근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대형 시중은행들은 굉장히 양호하게 잘 통과를 됐는데 그게 중소은행들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중소은행들의 여건은 그때보다 개선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은행들의 여건이 개선되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룸을 열어줄 룸이 있을 텐데 실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지금 결론은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미국 중소은행들의 상황이 별로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볼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 봅니다. 여기가 BTFA, 그러니까 뱅크 텀, 여기 있네요. 이 자료 볼게요. 보시겠습니다. 은행의 단기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연준의 이머전시 은행 단기 대출 프로그램인데, 즉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은행이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돈 여기서 차입해서 좀 쓰고 나중에 되갚아라 뭐 이런 개념인데, 보시면은 지금 3월 달부터 7월 말짜리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긴급 자금 사용이 계속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거는 미국 중소은행들 상황이 나아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12개월짜리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3개월 지났잖아요. 9개월 지난 다음에 이거 다 상환해야 돼요, 중소은행들. 근데 계속 이렇게 긴급 자금 계속 쓰고 있다는 거는 중소은행 사정들이 계속 그렇게 썩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기간에 중소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좀 풀어줄 여지는 좀 가능성이 낮겠죠.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공적 자금 투입하면서 쪼다 보니까 그런 건데, 좀 한국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새마을금고 이슈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이렇게 좀 약간 프로텍션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주면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엄격하게 하라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은행 금리가 좀 다시 뜨기 시작하잖아요. 대출 금리가. 그죠? 똑같은 원리죠.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단기간에 미국 중소은행들의 대출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80% 쓰고 있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만기 상황입니다. 자, 보실까요? 이렇게 돼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대출 만기가 향후 5년 안에 2.5조 달러가 만기가 들어온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앞으로 몇 년 안에 상업용 부동산 만기에 들어오면 이거 상환해야 되잖아. 상환하고 또는 아니면 중간에 롤오버 만기 재연장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만기 재연장을 안 해주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위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방 롤오버를 안 해주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해법으로 첫 번째는 미국이 지금 대출을 좀 계속 쪼이고 있는데 당분간 이걸 풀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했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재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이 모든 게 또 해결할 수 있는데 당분간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이게 미국 부동산 가격 지수인데요. 여기 검정색입니다. 여기가 검정색을 보면 이제 경침체 전에 이렇게 쫙 가격이 빠졌고 최근에도 이렇게 좀 빠지고 있다는 건데, 이거의 선행지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왜 빠지죠? 금리 많이 올라가면, 대출금리 많이 올라가면 꺾이는 거죠. 시차도 꺾이지 않습니까? 예, 보시면은 요거는 미국의 30년 모기지 대출금리입니다. 요거는 뒤집어 놨어요. 아래로 갈수록 모기지 금리가 오르는데,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먼저 많이 내렸고, 지금 재차 다시 한 7%대로 넘어왔어요. 즉,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 어렵겠죠. 오히려 좀 약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대출을 주고 있는 금융기관이 어려워서 오히려 재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 대출금리가 모기지금리가 한 7%까지 갔으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어렵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까 부동산 시장인데 최고 요거는 뭐냐면 최근에 보이고 있는 부동산을 신규로 짓고 있는 이제 빌딩 퍼밋 같은 지표들인데 최근에 재차 다시 꺾이고 있어요. 즉 부동산 시장이 현재 좀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싶어.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자 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면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어려워지고 이 금융기관이 어려워지면은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보시는 바처럼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고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면은 신용경색이 딱 돌아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런 메커니즘이 현재 잠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본원적인 해결은 대출을 좀 풀어주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야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데 현재 당분간은 정책당국에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아까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많이 갖고 있는 은행들이 풀어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우리가 이 현재 글로벌 경제의 약한 고리인 CRE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좀 주목하고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할지를 좀 많이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